안녕하세요. 리스너께서 보내주신 주간 브리핑 자료들, 이걸 바탕으로 시장의 중요한 흐름들 함께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거시경제부터 부동산, 또 기술, 그리고 투자 심리까지 정말 복잡한 정보들이 많은데요. 이 속에서 핵심 맥락을 저희가 찾아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자료 보니까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시장의 맥박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특히 이번 주는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은 엄청 뜨거운데 또 부동산 시장은 완전 얼어붙었고 이렇게 상단된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지점들부터 하나씩 풀어보죠. 먼저 거시경제 상황입니다. 미국 ADP 민간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좀 강하게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잠깐 고개를 드는 듯했죠. 네, 근데 바로 다음 날 그 BBB 법안, 빌드백 베터가 이게 부결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출렁했어요. 단기적인 충격이 있었죠. 맞습니다. 국내 상황도 만만치 않았고요. 아, 그렇죠. 부동산이나 가상자산 관련해서 증세 검토한다 이런 발언이 나오니까 시장 반발이 엄청 거셌습니다. 정책 방향에 대한 피로감 이런 얘기도 많았고요. 네, 맞아요. 이런 단기적인 뉴스 하나하나에 흔들리기보다는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하는데요. ADP 지표 하나 좋게 나왔다고 연준이 바로 금리를 내릴 거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죠. 다른 지표들도 봐야겠죠. 네, 앞으로 나올 물가라든지 다른 고용 지표들을 다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레이 달리오가 계속 경고하는 거 있잖아요. 미국의 장기 부채 문제. 이것도 여전히 배경에 깔려 있다고 봐야 하고요. 부채 문제도 계속 신경 쓰이는 부분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의 경우 이게 단순히 세금 문제를 넘어서요. 그 소액주주 권한 강화 관련된 상법 개정안, 이른바 3%룰 논쟁 같은 거, 이런 기업 지배 구조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 부분이 외국인 투자자들 심리에 영향을 주면서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랑 직접 연결될 수 있다. 이 점을 이번 자료에서도 딱 짚고 있더라고요. 정책 이야기가 나온 김에 바로 부동산 시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도 정말 규제 충격파가 거셌던 한 주였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특히 새로 발표된 거 주택담보대출 총액 6억 원, 또 전세자금 반환 목적 대출은 1억 원으로 제한하는 조치. 이게 하필 입주 물량이 몰린 시기랑 맞물리면서 시장에서는 직격탄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충격이 꽤 컸죠. 물론 일각에서는 이게 실효성 있는 규제다 이런 평가도 있긴 합니다만. 네, 그런 시각도 있죠. 하지만 당장 갭 투자가 막히면 결국 전월세 가격만 더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맞습니다. 규제의 효과라는 게 항상 양면적일 수밖에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확실히 매수 심리를 좀 위축시키고 가격 조정 압력을 줄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이런 식의 대출 규제가 자칫 잘못하면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 키울 수 있고요. 결국에는 자금 조달 어려운 실수요자들 부담만 가중시키는 그런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공급 대책 없이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이군요. 네.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근본적인 공급 확대 방안 없이는 규제만으로는 장기적인 시장 안정보다는 오히려 변동성만 키울 수 있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상을 깨고 급등하면서 시장을 아주 놀라게 했고요. 삼성전자는 10만 전자라는 이거랑 같이 개인 투자자들 기대감이 엄청 커지는 모습이었어요. 네, 밈 현상까지 나타났죠. 그런데 바로 옆 동네를 보면 알트코인 시장은 그야말로 빙하기입니다. 손실률이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70%에 달하는 경우가 수두룩하고 본전만 오면 돈지겠다 이런 심리가 팽배하다는 분석이더라고요. 네, 분위기가 정말 안 좋죠. 이런 극심한 변동성 속에서 투자에 나서는 개인들 부담도 커지고 있고요. 네. 이 밈에 기반한 투자, 이게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투자의 근거가 되기는 좀 어렵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알트코인 시장 침체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일단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쏠리고 또 전반적인 유동성이 마르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이고요. 유동성 문제군요. 네, 이런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특정 자산에 올인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채권 같은 다른 자산군을 좀 포함해서 포트폴리오를 분산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그렇죠. 분산 투자가 중요하죠. 네. 그리고 소위 상장 폐지 빔이라고 하죠. 상폐 직전에 마지막 급등 노리는 그런 투기적인 접근은 정말 극히 위험하고요. 이런 시장 상황이 투자자들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지적이네요. 자, 이번엔 기술 지형 변화 쪽을 볼까요? 이것도 여러 시사점을 던져주는데요.
블록체인 개발자 채용 시장을 보면 해외에서는 뭐 높은 보상, 웹3 페이 이런 거 제시하면서 인재 모으는데 네, 경쟁이 치열하죠. 한국에서는 각종 규제 때문에 사업 확장이 어렵다. 이런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참 대조적이죠. 네, 아주 다른 상황이죠. 또 인공지능, AI가 일자리를 대체할 거라는 우려, 특히 비노드 코슬라 같은 분이 80% 대체, 뭐 이런 극단적인 예측까지 내놓으면서 기본소득 논의에 다시 불이 붙는 모습이고요. 80%라니 정말 엄청난 숫자네요. 그렇죠. 그리고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 퓨리어스 AI 여기를 둘러싸고는 발표된 성능 지표가 실제 구현 가능한 거냐, 글로벌 경쟁력이 있냐 이걸 두고 기대랑 회의론이 좀 엇갈리는 상황이고요. 아, 퓨리오사 AI에 대한 논란도 있군요. 네, 기술 변화의 현실이라는 게 이렇게 복합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웹3 같은 신기술 분야 인재 수요는 분명히 있는데 한국처럼 규제 환경이나 시장 성숙도가 좀 다른 지역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거죠. 네. AI 역시 생산성을 혁신할 잠재력도 있지만 동시에 기존 노동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AI 반도체처럼 최첨단 기술 분야는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요. 결국은 실제 성능 그리고 시장에서의 성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결국 결과로 보여줘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필요사 AI에 대한 기대도 물론 크지만 그래서 냉정한 기술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결국 이 기술 발전이 가져올 기회와 위협 사이에 균형점을 잘 찾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시장은 규제 압박, 또 기술 혁신, 그리고 끊임없이 변하는 투자 심리, 이런 것들이 정말 복잡하게 얽혀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복잡하네요. 그래서 리스너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모든 요소를 고려했을 때 앞으로 시장의 진짜 방향성을 가늠하기 위해서 당신이라면 어떤 단 하나의 지표에 가장 주목하시겠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오늘 리스너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최근 시장의 주요 맥락들을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속 정책 변화, 부동산 시장의 규제 파장, 또 기술주의 뜨거운 열기와 알트코인의 차가운 현실, 그리고 AI가 몰고 올 미래까지. 아, 정말 다룰 이야기가 많았네요. 네,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얽혀 있었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와 마지막 질문이 리스너께서 자신만의 투자 관점을 세우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분석에서 더 깊이 있는 통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